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정권이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굳어지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만이 해법이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모순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압박과 정보 유입을 대폭 늘려 체제 변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고받기식 단계적 조치로 북한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며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초강경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를 생존 위험 요소로 여기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기도 했지만 두 해법 모두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식적 해결책으로 여전히 제시되고 있는 것은 외교입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VOA에 외교만이 진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현성 여부와는 별개로 비핵화 목표와 의지를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미국 행정부의 원론적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는 동결과 검증 약속을 한 뒤 비핵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되돌리기 어려운 북한 핵 능력을 장기 관리하는 형식적 창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 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 체제 아래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며 현실적인 목표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for the time being, I don't think denuclearization is a practical goal. For the time being, we're going to have to live with North Korea as a nuclear-armed country, as we have for the last 15 years, right? So this is not new.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든 김씨 일가가 권력을 잡고 있다면서 김씨 정권이 계속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구나 북핵 제거를 바라고 김정은이 어떤 어리석은 행동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대북 군사 조치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역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비핵화는 요원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어떤 유인책이나 협상도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낼 수 없다면서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비핵화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see how we can craft any sort of incentive or negotiation in which North Korea would surrender its nuclear weapons over a period of time in return for certain benefits that Congress would be unwilling to bestow. You also have the whole problem of verification and compliance. It's just very hard to imagine any scenario in which you denuclearize North Korea without a change in regime. 리스 전 실장은 다만 의도적인 정권 교체를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이 옛 소련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북한을 계속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달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의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톰 코튼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군의 기술적 발전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 문제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 참석해 차기 행정부가 내년에 직면할 국제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이란 문제를 꼽았습니다. 코튼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두 번째 임기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a second term, and we'll see if the president's reelected, the course of diplomacy. 상원 정보위 소속인 코튼 의원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매우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some really exci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with the potential to neutralize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threat.
또 미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미국 본토뿐 아니라 한반도 또는 일본 등지에 있는 미군과 미국인 그리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지렛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두 번째 임기 중 서태평양 동맹구조의 심화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과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체 쿼드를 거론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외교안보 분야 관련 조언을 하고 있는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노동당이 오는 10일 창건 75주년을 맞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주민의 복지보다 권력 유지란 목표를 절대적인 통제를 통해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난 등의 이유로 앞으로는 당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즉 조선노동당은 일당제 국가인 북한의 유일한 집권 여당입니다. 다당제를 취하며 민주적 절차로 국가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당 독재 체제로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노동당을 권력과 특권의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공산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정권에서처럼 북한의 노동당도 주민들보다 지도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a system in the party is not something that is designed to help the improvement or the betterment of the people. And in that regard, as a political institution, in my opinion, it's utter failure. But in terms of preserving power and holding power, it does a very good job of that.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른 공산 국가들과 달리 오랜 기간 일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옛 공산권 루마니아 출신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조선시대부터 전체주의 체제만을 경험해왔다며 현재 상황을 당연한 듯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they've had is, number one, Stalinist communism brought to North Korea by the Soviets. Number two, Japanese military imperialism, 1905 to 1945. Number three, Joseon dynasty feudalism, which was a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 So, they've known nothing but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Kim family regim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이자 헌법이 존재하고 각종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 방침으로 볼 수 있는 노동당 규약이 전부인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여느 독재 정권처럼 북한 역시 절대적 통제를 통해 오랜 기간 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Having several overlapping security services that not only watch the populace and the officials but each other.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로 버티는 북한은 폐쇄적 체제 속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내부적 방향 전환 압박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 노동당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연례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한 동맹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동맹은 더 위대해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당사자인 북한과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 당국에 석유를 불법 판매한 타이완인 3명이 기소되었다고 타이완 검찰이 밝혔습니다.
타이완 가오슝 지방검찰은 8일 보도자료에서 파나마 선박 샹위안바오호의 선주 루이방 선사의 최고 경영자인 타이완인 황왕콘 등 3명을 테러 방지법과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 4월과 5월 사이 문제의 선박에 실린 석유 170만 리터를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등재된 북한 선박 백마호에 몰래 옮겨 싣는 방식으로 2018년에만 최소 2차례에 걸쳐 석유를 북한에 불법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이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 백마호가 북한 선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석유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판매 영수증을 확보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판매한 석유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고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8일 한국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통일교육원이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고 있는 평화 바람이 불다 전시회에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정창모, 선우영, 홍은석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의원은 특히 이들 작가들의 작품 석점은 2017년 유엔 대북제재 이후인 2019년에 제작된 작품이라며 대북제재 위반 작가의 작품이 통일부 산하기관 행사에 전시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전시 중인 작품은 북한에서 직접 반입하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위에 반입한 작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의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미술품 전시를 위탁한 사단법인 측에서 국내 미술 수집가들에게 구입하거나 행사를 위해 임차했으며 해당 작가들이 만수대 창작사 소속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정권에 소속된 미술 창작단체로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